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오후까지 수업을 하고 그 후에 편집을 하는데 일이 많지만 좋아하는 일이라서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온라인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온라인 한국어 강사가 됐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국어를 좋아해서 대학에 갈 때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어요. 이 전공을 공부하면 보통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나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문학이랑 한국어 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일반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한 후에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선배님의 직업이 한국어 강사였어요. 그때 그 선배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원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제 목표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원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영어도 못하고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없었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해외 취업이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4학년이 될 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4학년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대학교 수업도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가장 기대하던 실습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듣게 됐어요. 3학년부터 한국에서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여성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봉사활동도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도 상황이 나빠져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됐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졸업해도 바로 취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취업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든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끝내고 방학에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4학년 2학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 적성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그 회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어요. 회사가 강남 쪽에 있었는데 서울이니까 출퇴근할 때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머릿속에는 항상 한국어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외국어 수업을 1대1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1대1로 가르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안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저도 그때 회사 일이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한국어 강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좀 두려웠어요. 대학교에서는 보통 어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공부하니까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실 수업만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1대1 수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첫 수업을 시작할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온라인 강사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신규 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바로 해야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사실 한국어 강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학생을 만날 때는 긴장돼요. 요즘은 고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 일에다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학생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직업에 정말 만족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 강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최수수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오후까지 수업을 하고 그 후에 편집을 하는데 일이 많지만 좋아하는 일이라서 많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온라인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온라인 한국어 강사가 됐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국어를 좋아해서 대학에 갈 때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어요. 이 전공을 공부하면 보통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나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문학이랑 한국어 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꽤 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일반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졸업한 후에 일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대학 생활에 관한 조언과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선배님의 직업이 한국어 강사였어요. 그때 그 선배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원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제 목표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원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까지 영어도 못하고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없었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해외 취업이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취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4학년이 될 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4학년이 시작되고 한 학기가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대학교 수업도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가장 기대하던 실습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듣게 됐어요. 3학년부터 한국에서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여성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봉사활동도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도 상황이 나빠져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됐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졸업해도 바로 취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취업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어떤 회사에서든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를 끝내고 방학에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4학년 2학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제 적성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그 회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어요. 회사가 강남 쪽에 있었는데 서울이니까 출퇴근할 때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머릿속에는 항상 한국어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외국어 수업을 1대1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1대1로 가르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안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저도 그때 회사 일이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한국어 강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좀 두려웠어요. 대학교에서는 보통 어학원 수업을 기준으로 공부하니까 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실 수업만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1대1 수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첫 수업을 시작할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온라인 강사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 신규 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바로 해야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사실 한국어 강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학생을 만날 때는 긴장돼요. 요즘은 고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 일에다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학생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지만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직업에 정말 만족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 강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최수수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